在韩国一天的工资能买多少东西？走吧，今天带你们去看一下。韩国的国民咖啡，家家户户离不开呀。这个100盒装的14000，相对人民币75块钱来一盒。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최근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는 중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진 한 장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이게 한국 택배기사 하루 수입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 이 구매력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해라는 글과 함께 업로드되었는데요. 참고로 원본 글은 현재 삭제가 되었고 글을 캡처한 이미지만 남아있는데 캡처된 날짜를 확인하자면 비교적 최근인 7월 16일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쌀부터 생선, 삼겹살, 계란, 양파, 라면, 체리, 수박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고도 2만원이 남았다고 거스름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캡처하여 업로드한 중국인의 말로는 해당 택배기사의 수입이 28만원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루 수익이 28만원이라면 거스름돈은 2만원이 아니라 더 많이 남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중국 온라인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중국인들이 알고 있기에는 한국의 물가는 천장을 뚫고 지나갈 정도여서 수박도 먹지 못하고 고기도 먹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진수성찬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돼지고기, 체리, 키위, 대파, 수박, 바나나 같이 비싼 음식은 말이 안 된다며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박이 아니라 수박 껍질이 있었다면 믿었을 텐데 아쉽네요. 한국인들이 수박 하나를 통째로 살 여유가 있다고요? 제가 믿을 것 같나요? 삼겹살이 있는 시점에서 못 믿겠다. 다 이 정도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왜 한국의 출산율이 아직도 세계 최저 수준이겠습니까? 몇몇 한국 고객들이 생산 공장을 시찰하기 위해 우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그들에게 큰 수박 2개를 사주었는데 그들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다른 걸 볼 필요도 없다. 여기 내가 체크한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나도 안 믿는다. 하루 수익으로 사진처럼 구매할 수 있다면 이건 선진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이다. 24K 금괴를 하나 더 넣어야 합니다. 삼겹살과 수박은 한국인들에게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사진 속 상품 중 하나만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한국인들이 하루 버는 돈으로 수박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면 모든 한국인들이 택배기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요? 이처럼 현재 중국인들은 진심으로 한국인들이 못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진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4억 인구 중에 13억 명이 하나로 90만원을 벌지 못하고 절반이 40만원을 벌지 못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 상황인데 그들이 봤을 때 하루 수익으로 저렇게 많은 식재료를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보나 더우인에는 한국에서 살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살이 찔 수가 없다.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살이 찌더라라는 글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한국으로 돈을 벌러 떠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진실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한국 하루 수입으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챌린지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今天去购物。家人们，我们来看看韩国最低工资到底能买些什么呢？这是年轻人最爱逛的超市，韩国的西瓜一直都不便宜，来个小的就行。这鸡蛋真不便宜，澳洲和牛太贵了，还是吃美国肉吧。美国肉还行。新鲜的杏鲍菇很便宜，来一袋啦。拿2桶奶吧，平常我不怎么喝奶的，其实最喜欢吃的乌冬面。这个超好吃，这个粥浅喝一下。这个橙子也不错。今天就买这些吧，这些东西一共花了8万1，花超了8000韩币。在韩国一天的工资能买多少东西？走吧，今天带你们去看一下。这2个老奶奶10万块钱，相对人民币520块钱，来存2袋，30卷的手纸，一袋72块钱。韩国的洗衣粉是超级贵，这个10公斤的85块钱，16000韩币，来一袋。韩国人自带香气的秘籍知道是啥吗？就是他们的柔顺剂，这个是家家户户必备呀，这是拿一袋。韩国的国民咖啡，家家户户离不开呀。这个100盒装的14000，相对人民币75块钱，来一盒。韩国人是不吃花生油的，他们都吃这种豆油，这种是玉米油，还有这种是什么花油，这个是葡萄油，你知道吧？最大瓶的这个油是这种3斤半的油，这种油是5500，大约30块钱这样一瓶，来一瓶吧。韩国人是很少吃面粉的，最大的是这种3公斤装的，这种3公斤的是4000韩币，差不多人民币20块钱。不，来点青菜吧。
1斤装的菠菜2500，相对人民币13块钱。韩国最便宜的豆芽，1斤豆芽5块钱。韩国超市的泡菜是相当贵的，你看这点6斤装的泡菜，相对人民币这是3万块钱，相对人民币160块钱呢。这个，所以说韩国人一般都在家做泡菜，没有在外边买着吃的。韩国饺子搞活动，1斤7000韩币，相对人民币35块钱。儿子们又买了几包糖，我的天呐，这钱能够吗？来，고맙습니다。수고하세요。今天来超市就买了2个水纸，1点洗衣粉，然后买了点豆芽，买了点菠菜，这就差不多花了500块钱。韩国底层打工者1个半小时的工资，只能买这些东西：30个鸡蛋，2小罐蚕蛹罐头，8两猪肉，2小根茄子，还有1盒蘑菇。 이렇듯 수많은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지만 정작 중국인들은 이러한 영상들을 믿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은 그렇지 못하지만 몸은 솔직하다라는 말처럼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에게 많은 중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냐는 문의를 계속해서 한다고 합니다. 今天想说一下，我自从发视频到现在为止，有好多朋友打电话来问的年龄段是大概什么样的年龄段？都是80、90，也有70的大哥，支出太大了。虽然在韩国收入还可以吧，或者像我们这么正在干快递的人，我们就把我们的亲戚啊或者是朋友就介绍进来了。因为不介绍的原因，就是因为没有什么好位置，介绍过来了也挣不到多少钱，所以你们要入行的话。 一定要了解清楚。 아마 중국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한국에서 일해서 수입을 자랑한 이 청년을 아실 겁니다. 이 청년도 몇 주 전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영상을 남기며 많은 중국 네티즌들에게 다시는 한국에서 일하지 말고 중국에서 살아라는 말들을 들었지만 불과 며칠 전 다시 한국으로 일하러 돌아간다는 영상을 찍어 올리며 중국보다 한국이 더 돈 벌기 좋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개똥같대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중국과 비교하면 개똥같이 아니라 잘 포장된 도로의 이승이니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쯤이면 중국인들이 현실을 직시해서 한국이 더 살기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또한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넘어올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2023년 7월 중국에서 개봉된 풍신, 한국어로 봉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판 반지의 제왕이라 홍보한 봉신은 총 3부작으로 총 관객수 6,068만 명을 기록하였고 그해 박스오피스로만 26억 3,400만 위안, 한화 약 5,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중국 본토에서만 기록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장이모 감독이 연출한 만강홍과 중국 주선율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인 SF 대작 열왕기구에 밀려 흥행 성적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영화평론가는 시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봉신 일부는 웅장한 궁전 건축물과 전장의 긴장된 상황 등 그야말로 서사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영화 자체가 판타지 영화이다 보니 2000년대 이후로 중국 영화계가 자랑하는 CG를 사실상 퍼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 제작된 중국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려하면만 목적을 둔 중국식 CG 기술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색함을 불러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식 CG나 그것을 목표로 개발되는 한국의 CG와 비교해도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판 반지의 제왕으로 불리며 홍보가 되어서 그런지 실제 반지의 제왕에서 본 것 같은 장면이 종종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봉신이 성공하자 중국의 코미디언들이 영화의 분위기를 패러디해서 개그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개그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코미디 빅리그처럼 개그 코너를 관객들과 유명인에게 보여주고 점수와 평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 코너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한반도의 왕과 왕자가 중국 황제를 방문하였는데 여기서 중국 황제에게 선물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선물을 훔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같은 핏줄까지 버리는 기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이 영상에서 한국인으로 묘사되는 인물에 대해서 한국인이 아니라 한족을 말하는 거다라고 얼버무릴 수 있겠지만 영상 내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정확하게 한국의 욕설을 사용합니다.
你就洗吧，我马上就你洗吧。 참고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도 한국 욕설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你是干啥的呀？你是干啥的？我是鲁国质子公子雷，我乃韩国君主。这是我鲁国用汉白玉制造的白藕，十分罕见，秦王一定会喜欢的。怎么没了？卑鄙的公子放，是不是你给我偷走了？你放屁！放屁！我们韩国虽然小，但我们不偷不抢，这是我们的精神。说得好，父亲，您受委屈了。儿啊，你也无需自卑。父王也为你准备了一件神秘重礼，交由你晚上献与秦王。是吗？谢谢父亲。给你看看我们的韩国藕吧。哦，这就是鲁国藕。爸，这上面写着鲁国制造呢，你不能老偷东西啊。 이제 볼일을 다 보고 한왕은 한반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儿啊，在这好好干，我太累了，我得回老家了。好，我送送你。秦王说，我想将我父亲送回韩国。不行，我一直听你们二人以父子相称。既然你来到我秦国当质子，理应只有一个父亲。你说是谁呀？ 无论我是不是质子，也无论我是不是团长，我的父亲都只有一个，就是。哥，别整孩子呀！这事儿我定一下，从今天开始，我与公子放便不再与父子相称。哦，我们是朋友。 2024년 전 세계 어느 공연 프로그램에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 이 정도로 노골적인 조롱을 하는 곳이 있을까요? 공식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도둑국가라 칭하며 자신의 핏줄도 버리는 국가, 심지어 중국 앞에서 설설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을 개그라고 포장하는 게 황당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한국 개그 프로그램에서 하수도 기름을 퍼마시고 길거리 용변을 보며 특정 국가가 떠오르는 행위들을 패러디하는 개그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한국 내에서부터 2024년 국제화 시대에 이게 무슨 짓인가요라며 비판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본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너무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너무 완벽하게 한국이네. 우리가 비록 개발도상국으로서 안타깝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결코 서양 문화에 의해 식민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콘트가 더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오랫동안 참아왔어. 이걸 한국인들이 보게 만들어야 해. 이게 바로 진실이지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들 단번에 한국을 떠올리니까 정말 공감대가 되네요. 한국에 가면 어디든 작고 마음도 작은 것이 파리 같습니다. 발음도 똑같은데 뻔하지 않나요? 그런데 한국을 언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실 중국의 이러한 모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그 빈도가 잦아지고 노골적입니다. 중국은 매년 새해마다 갈라쇼라는 개념으로 밖에 연예인이 등장해서 진행하는 대규모 공연이 있습니다. 올해 갈라쇼에서는 중국의 개그맨들이 한국을 조롱하는 코너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해가 갈수록 중국인들의 한국 조롱과 억지는 심해지고 있는데 이를 분석한 중국인도 있습니다. 바로 외국과 중국을 오가며 중국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펑형제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중국 정부와 중국 사회적 모습에 대해 비판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팬과 안티팬이 확실해서 호불호가 큰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도대체 왜 중국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훔쳐간다고 말할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世界上只有一个国家是偷国，那就是韩国，其他国家都不是偷国，明白吗？只有一个偷国是韩国。我们所有的都叫文化传播，都叫融合，只有到了韩国那儿才叫偷。我最懂了，没有人比我更懂。为什么是韩国偷国呀？就只有一个原因，就只有一个原因，因为韩国是发达国家。比方说越南也过春节，你不会说越南是，那咱们不会说这个二胡，你管它叫波斯二胡是吧？二胡其实也是起源于西亚的。那很多人都说韩国人偷这个中国人的二胡，韩国人也拉二胡，但其实二胡它是一个来自于西亚的乐器，二胡传到中国了，也传到韩国了。因为它的地理位置就决定了它必须得是偷国。还有韩国就是中国人的打火机，你要在微博上你一搜吧，就是什么韩国人吃西瓜皮，韩国人吃玉米芯儿，韩国人吃这吃那，就是你搜所有韩国民生新闻是比咱们中国多的。你要记住，中国是有15个邻国，对不对？塔吉克斯坦也没偷，哈萨克斯坦也没偷，阿富汗斯坦也没偷，巴基斯坦也不偷，是不是？蒙古他也不偷啊，越南也不偷，这个柬埔寨也不偷，老挝也不偷，
偏偏就是韩国偷，因为咱们周围就一个发达国家。峰哥呀，韩医是不是偷的中医？是不是？韩医还真不是偷的，中医就是中国的医生，可能放在日本就是日本的医学了，啊，你放在阿拉伯就是阿拉伯医学，你放在印度就是印度医学。比方说，印度有这个喝牛尿，啊，牛尿这个东西在印度它可以入药，它就是印度医学。 那我们这个东西啊，也是有粪便入药的，但是我们叫中国医学。 저도 앞선 펑영재의 말처럼 외국의 문화임에도 단지 중국에 먼저 닿았다는 이유로 중국 문화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문화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국가의 문화를 가져와 현지화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처럼 모든 것이 자신들 거라 주장한다면 그냥 모든 외교를 닫고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한국은 문화 도둑질을 한다는 말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또한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디까지 자신 거라 주장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